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2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간만에 좀 밀려내리는 모습이죠. 그간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고작 1%만 밀려도 굉장히 많이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는 그동안의 시장이 어떤 이슈 없이 그냥 계속 자동으로 올라왔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하락은 사실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 지금 시장 지금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5% 10% 정도는 내려와야지 하락했다 눌림이 왔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그렇다라 그러면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시장의 이슈들이 많지 않고 지금 딱 두 개라고 이야기 드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 때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좀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사실 냉정하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이슈들이 한꺼번에 정말 짜잔하고 갑자기 팍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진행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재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그런 소식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 매도의 찬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이야기겠죠. 근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이제 AI 반도체들이 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로 혹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AI 반도체가 좀 조정을 맞고 있다라는 거, 좀 밀렸다라는 거, 이것 정도는 굉장히 좀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다. 특히나 일봉상의 22평을 지난번에 갭으로 이탈했다가 갭으로 타면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고가를 갱신했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갭으로는 아니지만 관통해서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 일봉상의 22평을 저항으로 바뀌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눌림이 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흐름은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가야 될 자리가 이제 전고 자리는 반드시 눌러줘야 되거든요. 더 가든 말든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비쌉니다. 비싸요. 여타 증시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상쇄하는 제가 종종 이제 그 유일 대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 시장만한 데가 또 없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종종 사람들의 머릿속에 환기를 시켜주게 된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큰 거시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횡보 박스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으로 인한 하락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눌림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그런 흐름들이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갭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어차피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하고 어느 정도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올라오면서 갭자리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4차 갭자리는 내려와야지 매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신규를 노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현재는 저 4차 갭자리의 어떤 메우는 흐름들을 유일한 자리로 보고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시장이 이탈해가지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가 지난번에 CPI 발표했을 때죠. 이때가 PPI 발표했을 때고, 이 아래로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려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하락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거는 AI 반도체, 특히나 다른 애들이 좀 밀려도 엔비디아는 잘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도 간만에 22평, 그쵸, 이 저점에서 올라온 동안 한 번도 22평을 깨지 않았는데 간만에 22평을 깼다라는 거. 사실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장이죠. 수요일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목요일장 다시 밀린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얘와 함께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 테크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밀려 내리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어떤 조정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좀 갈리지 않을까. 지금 나스닥 현물로는 22병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자리를 깨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제 관점으로는 최소한 이런 전고 자리 정도는 눌림이 내려와야 가더라도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후반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박스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거시적 이슈가 크게 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저런 박스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오게 되면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살짝 아래로 22평을 이탈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저 흐름과 상관없이 이 4차 갭을 메운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매수하지 마시고 지수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은 다음에 내 종목의 타이밍이 그러니까 전략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개념으로 신규나 뭐 재매수나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하실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좀 한국 시장은 좀 보고 싶고, 하나 아쉬운 거는 저렇게 나올 때 원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의 순환매를 기대하기는 역시나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